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앞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되찾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낙찰받아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오늘인 7일 입법 예고한다고 지난 6일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은 다음 달 초 시행되며 무주택 인정 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나 공매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낙찰받은 전세 사기 피해자입니다. 단 경매에서 낙찰받은 주택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서울시가 이달 26일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압구정, 목동, 여의도, 성수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 총 4곳 4.58제곱킬로미터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유지됩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국 996개의 건설업체가 폐업을 신고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2자릿수 이상 증가한 수치로 건설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건설 원자재 가격도 상승해 규모가 작은 중소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폐업 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방 건설사 비율이 55%를 차지해 수도권보다 높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문다연입니다. 앞으로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낙찰받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낙찰받으면 유주택자로 분류가 돼서 청약대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점을 받을 수가 없었고요. 게다가 특별 공급도 신청할 수가 없어서 이중 피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따른 조치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 있으시다면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생방송은 유튜브의 서울경제TV 검색 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까요. 각별한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의 올킬 김채영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뭐 요즘 저것 때문에 뭐 부동산이 많이 침대돼서 어떻게 할까 뭐 안 쳐다보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런 때 이렇게 눈여겨 보셨다가 진짜 알짜배기를 찾을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기회는 꼭 잡으세요. 네, 좋습니다. 김채영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김채영 이사님께서 소개해 주실 첫 번째 지역은요.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입니다. 3호선과 신분당선 이용할 수 있는 양재역, 역세권에 위치한 3룸 구조의 빌라고요. 시세는 18억 5천만 원에서 22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빌라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도곡동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도곡동 하면은 양재역 바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곡동 위치에서 양재역이 앞으로 이제 GTX 신호선도 들어오죠. 그래서 양재역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이 업무지의 중심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중심지인가요? 그럴 수 있죠. 근데 판교가 있죠. 판교가 신분당선으로 해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곡동 업무지 판교와 이 강남의 업무지
같이 있고요. 그리고 판교에 근무하는 분들이 이 양재역 부근에 도곡동, 뭐 요 역삼동이라든가 여기 또 양재동, 개포동 이런 쪽에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만큼 앞으로 수요가 더 늘어날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우선 강남 상권 크게 있죠. 주변의 상권이 뭐 남부터미널이나 서울교대, 교육대학 있고 또 도곡동 학원과 또 강남에서는 또 학군을 무시 못하죠. 학군 좋기 때문에 대치동 학원가가 있고 개포동이 계속적으로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쪽에 그 가치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 편의시설도 좋고요. 또 일단 공원도 가까이에 있고 천도 가까이 천공원이 또 잘 돼 있죠. 그래서 이쪽에 앞으로도 그만큼 계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곡동에서 이렇게 딱 보시면 우선 업무단지 접근성을 보셔야 돼요. 업무단지 앞으로 가장 큰 업무단지로 부상하는 지역이죠. 국제교류 복합지구 또 양재동 바로 옆에 있는 연구단지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뭐 대기업의 연구단지들이 쏙쏙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고요. 또 정보사 부지 일자리 지금 현재도 일자리가 많은데 이렇게 대규모 일자리가 생겨날 곳을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그만큼 접근성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지금 현재 서울시의 일자리가 약 4분의 1이 요 강남 쪽에 몰려 있습니다. 어떤 일자리냐면 지금 현재도 그렇게 모여 있는데 앞으로 생겨날 일자리입니다. 영동대로 지하도시, 국제교류 복합지구, 잠실 마이스 단지, 수서 역세권, 또 그다음에 화물터미널 이제 물류단지가 또 이제 개발이 돼서 또 일자리가 나오고 양재 RNCD 개발 특구 지역으로 계속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죠. 그다음에 로또 칠성 코오롱 부지, 정보사 부지 개발, 남부터미널 재개발, 사당 복합 환승센터 개발. 그래서 앞으로 현재도 이렇게 일자리가 몰려 있는데 앞으로도 더 많은 일자리가 현재에 버금가는 일자리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거지가 계속적으로 부족하겠죠. 그래서 이 도곡동이 일자리의 중심지, 강남의 일자리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용산이라든가 여기 또 판교라든가 큰 일자리의 또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GTX C노선이 들어오지 않나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지역을 눈여겨보시면 미래에 그만큼 가치가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우리가 항상 주목하는 일자리 크게 들어오는 삼성동이죠. 종합운동장, 뭐 여기 탄천 수변공원, 또 마이스 업무단지,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영동대로 지하개발, 코엑스가 다 큰 덩어리로 일자리가 굉장히 뭐 100만에서 120만이 창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많이 들어오는데 바로 또 강남역 주변이죠. 삼성타운을 바로 옆에 있지만 이쪽에 롯데칠성 코오롱 부지가 또 크게 롯데의 어떤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이 교대역까지 이렇게 종상향돼서 앞으로 업무단지는 더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남부터미널 재개발 이쪽도 주거나 상업시설이나 뭐 터미널이 새롭게 또 단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도곡동에서 가까운 이 양재역 주변이 RNCD 특구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연구단지가 들어오고 거기에 위치해서 카이스트 AI 대학원이 들어옵니다. AI가 지금 첨단 산업으로 계속적으로 투자와 모든 거를 심혈을 기울여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하는 그런 자리인데 바로 우리나라 또 AI 그 우수한 인력들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앞으로의 우리가 말하면 고소득 직업을 굉장히 선호하잖아요. 고소득 직장인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꾸준히 지금 계획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완행과 급행으로 빠르게 이동을 하면서 교통도 빠르고 지상은 이렇게 초록초록하게 또 이 친환경적으로 자연 녹지가 또 생깁니다. 그만큼 강남은 계속적으로 아름답게 변한다. 탈바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 강남하면 가장 좋은 게 교통이죠. 교통이 이렇게 바둑판처럼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앞으로 GTX C노선 들어오죠. 그래서 양재역에 들어오기 때문에 C노선이 A노선 다음에 C노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들이
교통을 더 좋게 그래서 강남이 더 발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신분당선 이 양재역에서 쭉 따라서 용산까지 지금 1단계 신사까지 들어왔죠. 신분당선이 그다음에 용산까지 들어가면 더 많은 일자리에 이쪽으로 운행이 많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양재역까지도 더 그만큼 많은 그 이용객들이 많아진다. 게다가 위례 신사선 들어오죠. 강남에 또 위례 과천선도 들어오기 때문에 교육 모든 문화 또 교통 일자리 모든 걸 갖춘 세계적인 도시다. 그렇게 일컬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 좋은데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좋아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젊은 분들은 그런 로망도 있답니다. 나도 강남에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럴 정도로 강남이 인기 지역인데 오늘 도곡동에서 지금 제가 18억 5천 22억인데 좀 고가죠. 예, 그래서 평수가 39평에서 43평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3룸이고요. 3룸이기 때문에 그만큼 좋고 여러분들 또 뭐 생활의 질,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만큼 뭐 스크린 골프 연습장이라든가 예, 또 여러분들이 요새 이렇게 비싼 집들은 조금 갖춰진 게 많죠. 스크린 골프장도 있죠. 또 우리가 그 영화관이죠. 영화관. 스크린 룸이 또 따로 있고요. 우리가 또 요즘은 또 파티 문화도 많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파티룸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렇게 회의룸 뭐 이런 것까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다 지어져 있고 그래서 와서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중요한 게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높은데 뭐 어떻게 전세가 잘 나갈까요? 월세가 잘 나갈까요? 하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거는 소수의 몇 가구 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찾는 수요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임대 금액이 뭐 한 2, 3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은 2억 5천에서 3억 원 이런 거는 좀 희소 가치가 있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커뮤니티가 잘 갖춰진 집들은 뭐 일부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연예 기획사에서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도 600만 원에서 뭐 700만 원 정도인데 그런 기획사 같은 경우는 많이 뭐 연예인들 주거시설로 많이 이용한다. 아니면 또 고가의 외국인들 뭐 연구단지 이런 데서 그 기술직 높은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1년 연세로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싼 걸 누가 들어오나 하는데 아닙니다.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만큼 강남에 그런 고가 수요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뭐 아파트로서는 이거를 해결할 수 없죠. 그래서 뭐 삶의 질이 높고 커뮤니티가 잘 돼 있고 또 주차 같은 경우도 뭐 여러 대 될 수 있고 2대 이상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한번 와서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보시고 아니면 뭐 요즘 조금 젊은 세대들도 이렇게 자기가 일하면서 이렇게 업무지 가까이에서 일하면서 집에서도 또 작업을 하죠. 그래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뭐 작가라든가 뭐 만화가 요새 만화가라고 안 그러죠. 애니메이션 작가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대출은 지금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가래도 근데 지금 40%로 잡았는데 7억 5천에서 8억 8천 조금 더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은행 자기 신용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래서 실투자액은 전세를 활용하시면 2억 5천에서 3억 정도인데 나는 월세를 이용하겠다 그러면은 조금 자금이 모자르면 뭐 그렇다고 해서 다 대출을 하면 이자 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필요한 만큼만 대출을 받으셔서 이렇게 요즘 뭐 상가 같은 경우는 큰 소득이 많지 않은데 의외로 이렇게 커뮤니티가 잘 갖춰지고 고가의 이런 또 빌라들이 또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와서 보시고요. 또 이런 주거 형태를 많이 요즘 강남에서 선호하는구나 하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를 목적으로 빌라 시세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사님, 우리가 투자를 하기 앞서서 좀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이 어떤 게 있을지를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투자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들이 있을까요? 강남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투자 이런 거 얘기해도 항상 나오는 거죠. 투자 안전성이 높은 지역이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임대할 수 있고요. 또 우선 일자리, 대규모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개발 호재가 있으면 항상 지가는 항상 상승하게 돼 있죠. 그래서 풍부한 임차 수요와 전월세, 공실이 다른 곳보다 조금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고, 앞으로 지금 많이 다운돼 있지만 앞으로는 또 많이 용수철 누르듯이 나중에 튀어오를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남구 도곡동의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채영 이사님께서 소개해 주실 두 번째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입니다. 7호선 내방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구조 빌라고요. 시세는 11억 원에서 11억 5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방배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입지는 이제 방배동에서 여기 우리가 말하는 썰의마을 바로 가까이에 있는 그런 조금 뭐라 그럴까, 조금 고가의 빌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고가의 빌라는 그만큼 갖춰진 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가치가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투룸이지만 뭐 11억씩 하나 이렇게 놀라실 수도 있는데, 직접 와서 보시면 그 가치를 입증할 만한 그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역적으로도 이 설의마을 고가 주택들이 많은 지역, 우리가 항상 보면 이런 쪽에 보면 이렇게 몰려 있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고, 우선 이쪽에는 입지가 9호선 라인도 이용할 수 있고 교통이 좋죠. 이렇게 7호선, 뭐 3호선, 트리플 역세권 고속터미널이 있죠. 인근에 있죠. 그래서 또 서울 성모병원도 가까이에 있고, 또 법조단지도 가까이에 있고, 사실은 이쪽에서부터 일자리가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 바로 한강공원도 있고, 뭐 국립현충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녹지와 강을 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쪽에 고등법원, 대법원, 우리가 말하는 법조단지가 가까이에 있고요. 또 뭐 서리풀 공원이라든가 매봉제산, 국립현충원 있고, 이제 고등학교, 우리가 학군 쪽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서초고, 서울고, 우리가 말하는 상문고, 동덕여고, 서문여고 이렇게 조금 인기 있는 학교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또 부모님들이, 딸 가진 부모님들이 이렇게 여고를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바로 서울교육대 있죠. 서울예술 또 종합학교도 있고, 국립국어원 있죠. 또 더 좋은 거는 예술의 전당이 있어서 우리가 조금 멀리서 이렇게 저녁에 늦게까지 공연하는 거 볼 때 좀 불편스러운데, 이렇게 가까이에도 예술도 덤화해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제 문화시설까지 갖춰져 있다 그러는데, 이 방배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기 일자리 끝에 있어요. 여기서부터 일자리가 쭉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정보사 부지 개발이라든가, 바로 옆에 방배동 옆에 바로 이제 정보사 부지 서초동에서는 이제 마지막 큰 일자리가 들어올 곳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고요. 롯데칠성 부지 개발, 남부터미널 재개발, 사당 복합 환승센터 개발, 또 양지 오면 R&CD 개발 특구 지역, 이 지역만 해도 일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쪽으로 9호선이 연결이 돼 있죠. 저쪽에서 9호선 연결되면 삼성동, 영동대로 지하도시, 국제교류 복합지구, 잠실 마이스단지까지 크나큰 일자리가 또 이동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물터미널, 물류단지도 들어올 예정이고요. 수서 역세권 또 계속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만큼 일자리 많은 곳이다. 강남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 약 4분의 1 정도의 일자리가 몰려 있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몰려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일자리가 그만큼 버금가게 일자리가 또 창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게다가 이제 삼성동 같은 경우는 뭐 현대글로벌 비즈니스센터가 크게 들어오고, 잠실 마이스단지 마스터 플랜이죠. 예, 그다음에 영동대로
복합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크게 이것만 봐도 큰 일자리가 들어오는데 주변에 파생된 일자리 그만큼 일자리 창출 효과를 많이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배동 인근의 그 한강변이죠. 한강변에 이렇게 설해마을 인근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큰 이제 반포주공 1단지가 크게 있는데 한 거의 뭐 6천 세대 정도 3주구까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또 굉장히 우리가 고가의 그런 집이 들어올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여기 보시면은 지금 방배동은 지금 꾸준히 재개발 구역이 한 15구역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꾸준히 개발 이득이라든가 바로 그 반사 효과를 이룰 수 있다. 재개발도 예전 같지 않고 지금 반으로 줄었죠.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남은 서초구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 위에 국군 정보사 부지 개발이 이쪽에 또 일자리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바이오 금융 등 첨단 산업들이 들어오죠. 스타트업이라든가 이런 오피스라든지 이렇게 계속 들어올 예정이고요. 또 이쪽에 문화예술 거점으로 또 들어옵니다. 그만큼 일자리는 계속적으로 늘어난다. 그다음에 롯데칠성 코오롱부지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바로 이제 강남역의 삼성타운, 롯데칠성 코오롱부지, 이제 교대역, 서초역까지 종상향돼서 그만큼 일자리는 거듭 더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주거 환경이 좋고 여러 가지로 사실은 강남하면 세계적인 도시잖아요. 없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살기를 원하는데 고가이기 때문에 지금같이 조금 다운됐을 때 그때 조금 준비하시면 나중에는 또 그 가치를 더 상승이 되니까 가치는 꾸준히 상승되기 때문에 더 많은 이득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남부터미널 같은 경우도 재개발되면 주거라든가 뭐 쇼핑이라든가 모든 게 또 복합적으로 들어오죠. 또 사당 복합 환승센터는 마찬가지입니다. 5개동으로 건설 예정이고요. 지하 9층까지 이렇게 선큰 시설로 햇빛이 들어가게 이렇게 가운데 뚫어져 있죠. 그렇게 높게 건설될 예정이고요. 사실은 사당 복합 환승센터가 굉장히 빨리 필요하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곳이고요. 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이렇게 경부고속도로가 지하로 빠르게 교통이 빠르게 우리가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빠르게 이동만 해도 교통이 많이 막히는 게 조금 정체 현상이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고속으로도 가고 안행으로도 가고 그만큼 왕복 뭐 8차선에서 12차선까지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교통 소통량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보면은 강남은 제가 말씀드렸죠. 바둑판처럼 이렇게 교통이 아주 조밀하게 그냥 한 블럭만 가도 여기 있고 그렇게 교통이 좋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또 교통이 또 생기죠. 예, 삼성, 수서, 양재 이렇게 세 곳에 GTX가 들어옵니다. 게다가 이제 강남은 더더욱 편리한 교통 시설을 또 가지고 오게 되죠. 그래서 교통 좋고 살기 좋고 학군 좋고 뭐 문화 시설까지 갖춰져 있는데 단지 조금 접근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죠. 그래서 접근하기 어렵다고 보시는데 사실은 뭐 투룸이거든요. 투룸이고 25평입니다. 실 거주 평수가 25평인데 11억에서 11억 5천만 원인데 조금 고가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가치가 있는 만큼 그만큼 시설이라든가 모든 게 잘 갖춰져 있고요. 또 사실은 지금은 이 가격이 조금 예전보다는 다운된 가격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좀 다운된 그 이득을 줄여서 나온 이득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요즘은 거의 그런 물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조금 강남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러면 지금 한번 와서 보시고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임대 금액이 9억에서 9억 5천이니까 실투자 금액은 2억 원. 아니면 뭐 자녀분들 투룸이니까 결혼 때 뭐 이렇게 사주고 싶다 하시면은 미리 이렇게 2억 원 정도 투자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사셔도 되고 아니면 나중에 나는 투자했다가 팔아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서 보시면 되겠고 또 월세가 좀 많습니다. 투룸이라도 좀 갖춰진 게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월 350에서 380 정도 되고요. 대출 요새 나오죠. 예. 그래서 한 40% 대출을 활용하시면 실투자 금액은
금액은 6억에서 6억 3천만 원인데 여러분들이 뭐 직접 와서 보셔야지 이렇게 가치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침체됐을 때 빠르게 발빠르게 그래야 조금 알짜배기를 찾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서초구도 마찬가지로 강남 대형 업무타운이 굉장히 접근하기가 우수한 곳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가치가 충분히 있는 곳이고요. 또 명문학군이나 뭐 직주군점이라든지 임차 수요라든지 풍부히 있고 학세권, 역세권, 병세권 다 좋아하죠. 예, 그만큼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그래서 또 앞으로 이제 서초구 대규모로 반포나 방배동 재건축 재개발 수혜지라고 보죠. 그래서 미래 재건축도 기대할 수도 있다. 그거는 뭐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느냐, 미래에 어떻게 이제 일자리가 많아지면 결국은 또 저층들을 고층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대를 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앞으로도 조금 부동산 조금 지금 침체됐을 때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서초구 방배동 지역 소개까지 들어봤고요. 1:1 무료 상담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채영 이사님께서 새 정부와 부동산 투자를 주제로 1:1 무료 상담 진행하시는데요. 자세한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해 주신 김채영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김채영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빠르고 정확한 정보가 필수일 텐데요. 저희들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들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뉴스타 김성진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김성진 소장님께서 2023년 전매 제한 완화를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강의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4월 7일이죠. 이제 봄 기운이 완연히 나는 또 계절이 왔고요. 오늘부터죠. 이제 오늘부터 정부에서 발표한 4월 7일부터 전매 제한 자체가 완화가 됐다는 소식을 또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많은 이러한 궁금증과 또 많은 문의가 또 이어지고 있는 것이 또 기정사실입니다. 기존에 분양을 받았던 곳들이나 또 민간 분양을 했던 곳들, 뭐 저원 분양부터 규제 지역이 또 풀리게 되면서 과연 내가 당첨받고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이 과연 전매를 할 수 있는 곳인가에 대한 의문이 상당히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시발점, 그 기초가 되는 기준 날짜 자체가 오늘부터
완화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4월 7일부터죠. 주택 전매 행위가 제한 기간이 완화가 된다는 소식을 또 발표를 했고요. 기존의 수도권 최대 10년에서 이제 3년으로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전매의 이러한 거래 행위를 통해서 거래량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요건들이 충족이 되고 있고요.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으로 상당히 많은 기간이 단축이 되면서 거의 뭐 사실상 규제가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의 투룸형 공급 규제를 또 개선이 되면서 투룸의 비율을 상당히 많이 올리면서 주차 시설 자체도 주차 비율 퍼센트를 상당히 더 높게 강화를 하면서 주차와 또 투룸의 구조의 공급도 늘려나가는 추가적인 방법도 발표를 했고요. 또 토지 임대부 주택 임대료 산정 방식도 지역 여건에 맞게 상당히 유도리 있게 반영이 된다는 점도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전매 제한이 풀렸다는 것이 키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종전 사항인데요. 종전 사항은 뭐 이제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거의 뭐 보실 필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선안이죠.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공공택지 또는 규제 지역에서 수도권이 이제 3년, 최대 3년으로 기간 단축됐기 때문에 이런 공공택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3년이라는 기간 자체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랄지 또 3년 이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를 해주기 때문에 물론 그 전에 내가 등기를 쳐서 소유권을 가져오면은 이러한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는 경우 3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를 해준다는 부분도 체크해드릴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만큼 전매 제한이라는 것이 내가 이 소유권을 가져오기 전에 이런 분양권에 대한 이러한 지위를 매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소유권을 이미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3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를 해주는 또 안이 발표가 됐고요. 과밀 억제 권역이나 또 기타 지역들은 1년이나 6개월 정도로 상당히 대폭 줄었고요.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공공택지 규제 지역 1년이나 또 6개월 이제 폐지가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은 이 공공택지라는 부분이고요. 규제 지역이라는 부분이에요. 또 공공택지, 민간 택지는 해당되는 사항이 없고요. 공공택지나 규제 지역, 또 규제 지역이 이번에 서울 대부분이 풀렸기 때문에 용산, 강남 3구 외에는 규제 지역이 풀리면서 이러한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 또 이러한 은평의 뭐 증산 뉴타운이랄지 또 강동구의 이러한 둔촌 재건축 지역들도 올해 이제 12월 되는 기점이 3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 3년이 지나고 나서는 전매 행위가 가능하다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2월 전국 주택 거래 10건 중에 8건이 아파트로 상당히 월 기준 최대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만큼 대폭 침체된 시장에서 대폭 상승되고 있는 시장이 돌아섰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적인 데이터로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만큼 안전한 자산 가치 또 이러한 주택에 대한 안전 자산을 아파트를 상당히 많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아파트의 거래량이나 또는 상당히 귀추가 주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이슈가 발생됐을 때 미래 가치에 상당히 투자하는 것은 투자의 기본 덕목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이 신속 통합이나 모아타운, 역세권 시프트 이런 정비 사업들,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향후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여건들, 그렇게 변신할 수 있는 입지와 또 그러한 주택들이 상당히 이제 점점 입지는 없어지고 있고 정비 사업의 다양화로 인해서 개발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토지는 없어져 가는데 앞으로 아파트화가 진행되고 있는 건축물들은 상당히 많다는 것을 또 의미하는 바이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이러한 장기 투자의 목적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것들이고 부동산 규제가 앞으로 향후 점점 더 완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완화적인 혜택들에도 대표적인 게 이 주택 임대사업자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 주택 임대사업자의 여전한 유효한 혜택을 또 부활을 통해서 앞으로 이 아파트 시장에 대해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투자 수청 그리고 또 장기간 투자를 결국 목적성이기 때문에 장기간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주택 임대사업자의 이런 혜택들을 유지하시면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장기간 두고 봤을 때 결과론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전매 제한이 완화가 되면서 아파트의 거래량이 상당히 주목해 볼 만한 것이고
앞으로 서울시에서도 많이 변화되고 향후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그만큼 많은 투자 대비해서 많은 수익성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주택의 경우에서도 부동산의 투자 개발, 투자 쪽 목적성을 위해서도 이러한 주택, 재개발, 재건축에 상당히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4월 7일 오늘부터 전매 제한이 완화된 부분까지 말씀드리면서 이쯤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전매 제한이 완화가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수혜받을 지역은 어딘지 또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김성진 소장님께서 무료 세미나도 개최를 하시는데요. 현 시점 부동산 고수들의 투자법을 주제로 무료 세미나 진행하십니다. 자세한 일정과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부동산 정보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부터 만나보시죠. 김성진 소장님께서 소개해 주실 첫 번째 지역은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입니다. 9호선 센터공원역 역세권에 위치한 3룸 구조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5억 3천만 원에서 5억 4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동구 고덕동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확인해 볼까요? 그렇죠. 강동구 고덕동이고요. 강동구 자체도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되면서 앞으로 향후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입지를 갖고 있는 지역들, 저층 주거지, 노후된 지역들, 주변에 도시화가 잘 되고 있는 지역들은 앞으로 개발 기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아파트가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과 재건축을 포함해서 상당히 정부의 사업에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 지역들 중에 또 한 곳이죠. 이 강동구 고덕동은요, 향후 앞으로 이 9호선 라인의 연장 사업을 통해서 샘터공원역이라는 역세권이 생겨나고요. 여기 없던 곳에 여기 생겨난다는 점을 포인트로 보셔야 되는 것들이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초역세권에 입지한 이러한 고덕동의 입지 자체가 상당히 귀추를 또 상당히 많은 관심들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주변 여건들 한번 보시죠. 위쪽에는 한강이 기다리고 있고요. 한강이 바로 가까이에 있다는 점은 간선도로망과 교통편들이 좋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 의미를 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각종 간선에 또 다양한 앞으로 또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고속도로망까지 이곳의 주변의 지역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개발들과 함께 고덕 비즈밸리라는 업무타운이 대규모적인 업무타운이 이곳에 들어서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와 함께 또 상가들의 비율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 플러스되는 요점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죠. 주변에 고덕 신축 아파트랄지 또 미사 신도시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가격 바탕을 상당히 잘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향후 앞으로 개발을 통해서 변신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가격이 얼마나 될지 상당히 규치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를 형성을 상당히 잘 해주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덕동에서는요, 아무래도 주변에 간선도로망이 잘 되어 있죠. 주변에 제일 순환 고속도로랄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울, 세종 이번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고속도로까지 고속도로와 간선망 그리고 9호선의 지하철 라인들, 강남권과 영등포를 이용할 수 있는 9호선 라인들이랄지 또 5호선을 이용해서 도심권, CBD 업무 지역까지도 충분히 이용하시기 편리한 입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지역의 직주 근접성의 목적성도 충분히 잘 보여주고 있고요. 고덕 2-2주가 상당히 귀추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동일 부분이나 노후동수, 연면적, 과소필지 그 외에 각종 점수제가 또 해당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이러한 종합적인 점수가 높은 점수를 현재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개발의적인 압력이 상당히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고 주변에 녹지와 함께 중학교, 고등학교, 학군들마저 생성이 됐기 때문에 녹지와 학군과 교통까지 좋아지는 지역이다라는 것, 또 상당히 주변의 개발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바로 맞은편에는 고덕 비즈밸리라는 대형 업무타운이 생겨나기 때문에 즉 이곳에 다양한 많은 일자리가 생성이 되면서 앞으로 주변의 상가랄지 또 유동인구랄지 꾸준히 증가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점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시 2040에서도요, 아무래도 층수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폐지가 됐죠. 35층 규제가 폐지가 되면서 앞으로 초고층화된 슬림화된 건물들이 곳곳에 한강변을 따라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 완화적인 부분들도 앞으로 정비 사업에 상당히 큰 혜택을 주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즉 고덕 비즈밸리라는 곳은 중소기업 150여 개, 중견기업까지 포함해서 150여 개의 무수히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곳에 다양한 직장군과 유동인구가 증가될 수밖에 없는 것들, 그 지역에 없었던
직장문들, 이런 비즈니스 타운이 생성된다는 것은 상당히 기분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입니다. 또 9호선의 이런 샘터공원역이나 또 앞으로 8호선 또 주변에 5호선 이런 연장 사업을 통해서 주변 곳곳에 앞으로 그동안 가려웠었던 이동성을 좋게 만들어주는 지하철의 연장 소식도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르는 이제 구리에서 시작돼서 강동구 고덕동을 바로 옆을 뚫고 지나가는 이러한 서울 세종 고속도로까지 완성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내년에 완성입니다. 내년에 안성까지는 완성이 됐고요. 24년도에 완성이기 때문에 교통망이 더욱더 넓어지고 차량이 진출하기 용이한 점은 이 지역의 입지를 더욱더 상승시켜주는 매력이 아닐까 싶죠. 자, 3룸 형태의 주택이고요. 현재 5억 3천만 원에서 5억 4천만 원대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전세가 자체가 2억 원대 후반, 2억 8천에서 한 2억 9천이면 충분히 현재 시장에서 흡수가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실투자액 자체가 한 2억 원대 중반, 2억 5천만 원이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 또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러한 월세를 임하신 분들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30만 원까지도 충분히 수익형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고덕동의 입지에서 이만한 또 수익형 갖고서 장기간 알아보신다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또 입지를 가지고 있는 점까지 말씀드리면서 강동구 고덕동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동구 고덕동 지역 소개받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성진 소장님께서 소개해 주실 두 번째 지역은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입니다. 3호선과 6호선 이용할 수 있는 불광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구조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4억 원에서 4억 1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위치한 투룸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서울의 서부권이죠. 서부권도 은평구죠. 역시 은평구 역시도 규제 지역에서 이번에 해제가 되면서 앞으로 향후 전매 제한의 이러한 완화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이 아파트가 개발이 되고 있고 그 앞으로 어떠한 변신을 하고 있는 지역인지도 또 중요한 포인트고 얼마나 합리적이고 가성비적인 가격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입지인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해당 지역은요, 불광역과 녹번역이 기다리고 있고요. 해당 포인트는 현재 녹번 2-2구역이기 때문에 해당의 입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 보여주고 있고요. 은평구 자체가 이제 아래쪽으로는 마포나 또 오른쪽으로는 도심권까지 이런 3호선을 통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도심권이나 광화문, 종로 쪽이나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서울시 안에서도 아무래도 주거의 비용 자체가 저렴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거주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이죠. 은평구의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지역이 이제 녹번 2-2 지역으로서 불광역 3호선과 또 6호선 더블역세권을 또 가지고 있고요. 2-2 지역 자체가 아무래도 대형 규모의 변신을 통해서 앞으로 아파트 단지가 생겨날 것이고 이 지역 자체가 2-2구역과 2-3구역으로 나뉘면서 이런 역세권 시프트나 정비 사업이 원활하게 또 이루어지고 있고 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는 점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 제한 연락 공고가 났었죠. 불광 역세권 도시정비형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이 지역이 이제 사업 추진 경과가 되면서 현재 이제 녹번동 2개 지역 신축에 대한 개발 행위 제한 구역이 묶였기 때문에 개발 행위 제한 구역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 지역의 지분 쪼개기나 이런 것들의 행위를 제한한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신축의 이러한 빌라들이나 상가들이나 지분을 쪼개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신축 개발 행위 제한이 걸려져 있고요. 구역 지정이 되기 전의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역 지정이 얼마 안 남았다는 점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향후 중요 사업 일정이죠. 아무래도 이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안이 주민 설명회를 개최를 이미 한번 진행을 했고요. 설명회 이후부터 한 달에서 2달 정도 구의원의 의견 청취를 통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향후 앞으로 구역 지정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로 이러한 5번 사항이 포인트로 보셔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 이후에는 조합 설립이 추진이 되고 조합 설립이 예상이 되면서 역세권 시프트나 용적률의 인센티브나 세대수랄지 일반 분양과 세대수 이런 것들은 이제 시공해서 맡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차차 하나씩 단계가 진행될 수 있는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겠죠. 또 이런 연신내 역세권과 함께 또 이런 불광역, 역세권, 연신내, 또 녹번역 이 근처들이 이 GTX A 라인이 연신내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두 정거장이면은 강남권에 진입이 가능하죠. 이런 연신내부터 서울역, 그다음에 삼성역이기 때문에 비록 한 두 정거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10분 내에 강남까지 진출할 수 있는 이 GTX-A 라인의 소식도 상당히 귀추가 주목이 되고 키포인트로 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 아무래도 불광역과 녹번역 사이에 위치한 또 이런 혁신파크의 새로운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이런 혁신파크가 앞으로 이러한 대형 규모, 60층 규모의 상당히 이러한 강북 지역의 은평구 최대 규모로 새롭게 건설이 되기 때문에 각종 이런 업무 시설과 컨벤션, 그에 따르는 또 상업 시설까지 더욱더 대형 규모로 진행될 수 있는 불광역 바로 옆에 있는 이런 혁신파크가 이러한 개발을 통해서 더욱더 좋아질 것이고 또 도로가 넓어지고 이러한 개발을 통해 정비 사업을 통해서 이러한 지역의 미관상이랄지 또 도시화가 잘 되고 있는 점을 통해서 투자금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요건들을 상당히 충족시켜주고 있고 또 이러한 구역 지정 자체가 코앞에 있기 때문에 이 은평구는 아무래도 주요 메인 지역들이 불광, 연신내, 녹번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3호선이랄지 GTX-A 라인을 통해서 상당히 빠르게 이러한 주거 서울역이랄지 서울 도심권, 또 강남의 삼성역까지 한 정거장, 두 정거장이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거 지역으로서의 목적성이 상당히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고 주변에 녹지 공간과 또 학군들, 그밖에 기타 시설들 자체도 인프라 시설 자체가 상당히 잘 되어져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마포랄지 또 용산이랄지 또 서대문구 이런 쪽에 접해 있는 지역들을 통해서 서울시 안에서 가장 저렴한 주택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투자 가성비 자체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지역적인 또 매력을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매매 금액가 4억 원대입니다. 4억 원대. 4억 원에서 4억 1천만 원에 현재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임대 금액 자체가 현재 노후도된 지역이다 보니까 2억 원대 중반이면 현재 충분히 흡수가 될 수 있는 전세가액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액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키포인트죠. 1억 원대 중반입니다. 2억 원이 채 안 되는 금액으로 곧 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는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고요. 또 월세를 희망하신 분들은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00만 원 정도 수준에 충분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수익형으로도 접근하시는 것도 상당히 가치 있는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녹번 2-2지구, 2-3지구의 재개발이 가장 구역 포인트고요. 현재 앞으로 구역 지정이 코앞에 남아있기 때문에 구역 지정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점이 또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불광역과 또 역촌역에 대한 이런 더블 역세권을 갖고 있고 3호선과 6호선 거기에 이제 GTX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노선들을 이용할 수 있고 뭐 대조 1구역이나 개발들이 꾸준히 되고 있는 점도 상당히 키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GTX를 이용하면 강남까지 10분밖에 걸리지 않다는 점이 상당히 주거나 직주근 접성의 키포인트까지 말씀드리면서 은평구 녹번동까지 이쯤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남에 인접해 있는 은평구 녹번동의 아파트 투자 전략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김성진 소장님의 세미나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고수들의 현 시점 투자법을 주제로 무료 세미나 진행해 주시는데요. 자세한 일정과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통해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해 주신 김성진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김성진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체크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에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의견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다면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